공격성과 짖음은 굉장히 다른 문제 행동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성 훈련과 짖음 훈련이라는 종목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두 가지의 문제는 겉으로 보인 행동 자체는 다른 종류가 많지만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문제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같은 선상에 있는 정도의 차이만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반려견은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처음부터 바로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선 짖거나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는 등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려견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표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하고 배려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상황에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짖으면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까 제지를 해야 되고, 발톱 깎는 걸 싫어하지만 억지로 붙잡고서라도 건강을 위해 깎아줘야 하고요. 산책 나갈 때면 줄을 착용하는 것도 싫어하고 줄에 매여있는 상황도 못 받아들여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요. 그럼 개들에게는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한 채 스트레스를 가슴속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누적된 불안의 덩어리를 결국 밖으로 공격성으로 표출하거나. 사람이었다면 가족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와 밖에서 혼자 살아갈 텐데 반려견들은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안 그러고 싶지만 이빨을 사용해서라도 그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그 대상을 나로부터 최대한 빨리 멀어지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들 눈에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요. 물론 다행히도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자주 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물더라도 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만 부적절한 보호자들의 반응과 경험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세게 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로 혼을 내면서 뭔가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말을 건네거나, 이런 리액션들이 모두 공격성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겠죠. 공격성이 이미 생기고 나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하면은 당연히 좋지만, 이미 한번 공격성이 생기고 나서는 보호자 또한 겁이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이한 멘탈로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내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인 적은 없다, 하지만 자극에 아주 예민하고 짖음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짖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심화되어서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셨다면, 이제는 단순히 그 순간의 문제 행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혼내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형태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반려견에게 부적절한 대응을 해온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교육, 자극 타겟, 상황마다의 시각 타겟,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는 교육 중인 반려견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첨부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교육 방법 자체가 행동적인 변화가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기에 조금 심심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선 교육의 아주 초창기에는 강아지가 보이는 어떤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면서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기초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내버려 두는 과정 그리고 기초교육을 하는 과정이 문제 행동을 개선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반려견은 이전에는 클릭 소리도 잘 못 듣고 트립 반응도 약하고 흥분도도 잘 제어할 줄 모르고 보호자의 신호에도 전혀 집중하지 않고 그랬던 모습에 분명한 변화들이 생기지만, 이전에 거쳤던 그것 때문이라고 느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과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같이 접목을 시키셔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날 그 자리에서 반려견의 짖고 무는 그 강렬한 동기부여가 된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못하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람도 항상 짜증나고 뭔가 화가 나던 그 상황이 갑자기 괜찮아질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진 척을 하거나 억지로 표현을 못하게는 할 수는 있어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도 못하는 걸 반려견에게는 쉽게 강요합니다. 인간과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짖고 흥분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중단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요. 그리고 개라는 동물에게는 힘의 논리와 본능만이 의미가 있고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이성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규율이 적용되는 인간에게도요, 강제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고 맙니다. 개들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 강아지가 안 짖고 안 물까?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강아지가 마음 편히 살아갈까? 그럼 정답을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면 불필요하게 많이 짖거나 물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늘 같습니다. 부적절한 대응은 빼고 기초교육과 자극 타겟을 병행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